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장 최수용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4월 17일 이 방송을 녹화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정신자세와 윤리의식에 대해서 재강조하고자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올렸던 것은 정의당의 대표를 지냈던 이정미 씨,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의당의 사무총장을 했었고 이번에는 조국당의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의원으로 바야흐로 입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신장식이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까닭은 이정미 씨와 신장식 씨가 둘이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까지 있으면서도 둘만의 특별한 불륜 관계가 이어져 왔다는 점, 그로 인해서 이정미 씨의 전 남편 되시는 분이 현재 조국 당에다가 그 게시판에 글도 올렸지만 그것들이 계속 삭제당하고 있고 그와 같은 폐륜적인 인간 이하의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자들이 지금 국회에 입성하게 돼 있는 작금의 이런 한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해결해 보고자 지금 몸도 불편한 문갑식 전 조선일보 기자이고 조선일보 월간조선 주필까지 지낸 분인데 문갑식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문갑식의 진짜 TV에서 지금 여러와 같은 대국민 홍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또한 그와 같은 건강도 좋지 못한 문갑식 주필께서 이와 같은 국민과 함께 뜨거운 애국 운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방송을 저도 녹화해서 방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공직자들 내지는 공직자 후보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파렴치하고 비인간적인 정말 막대해 먹은 스캔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품격에, 즉 국가의 국격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과거 같으면 부정, 불륜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국격에 손실을 입히고 국가적인 명예에 추락을 시키는 아주 없어야 될 그런 일들인데요. 이와 같은 비도덕적인 성행위들, 또 비윤리적인 이런 정말 파렴치한들의 행위들은 지금 현재에도 국민들의 눈앞에서 서슴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인 것입니다. 즉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행되었던 이들의 뻔뻔한 성행위와 또 그것을 감추려고 했었던 거짓말과 변명들, 어떠한 사유로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정미 씨의 남편으로서 참 한심하게 결국 이혼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아내를 찾으러 다니다가 아내가 신장식과 함께 벌건 대낮에 술병을 들고 모텔로 들어가는 현장을 목격을 했고, 그리고 몇 날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왔더니 이번에는 신장식이 대낮에 벌건 대낮에 아내 이정미와 함께 있으면서 집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과연 인간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인간이 아니니까 이런 짓을 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신장식 같은 사람이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문가십 주필과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갖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이런 불륜에 빠져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비도덕적인 인간들, 결국에 거짓말하고 뻔뻔함과 사기로 일관되어 온 이런 파렴치 않을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대국민적인, 범국민적인, 범시민적인 들불에, 그러니까 요원의 들불처럼 일어나서
국민 여러분의 뜻이 국회에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그들은 정반대 일을 해왔습니다. 자리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짓말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불법에 돈을 착복하고 여러 가지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자, 그럼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이 썩어 빠질 대로 썩어 빠진 대한민국의 공직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직의 무거움을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서 전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구조하기 위한 대국민 긴급 호소문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짜 저는 과거에 누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설하는 사람들 봤는데요. 저는 그러는 정말 창피스러운, 가증스러운 그런 형용사는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에 무슨 존경하느니, 뭐 친애하느니, 뭐 사랑하느니 이따위 헛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 제가 긴급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최근에 우리 경상 적자에서 경상 흑자로 돌아서면서 지금 이제 수출이 서서히 호전되고 있고 반전되고 있고 지금 영업 이익 측면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전 세계적인 팬데믹 이후에 과도하게 풀려나간 현금으로 인해서 지금 각국에서 인플레이션도 심각하고요. 또한 그로 인한 실업 사태도 심각하고 또 은행에 갚아야 될 돈도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어렵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 나라 이곳은 대한민국의 한반도는요. 지금 사회적으로 동서로 양분되어 있고 가진 자와 없는 자가 분리되어 있고 또 남녀가 분리되어 있고 또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와 여자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분열 현상이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치적인 쓰레기들이 정치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인 불안정까지 지금 추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회, 대한민국의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끈을 놓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1950년 6.25 전쟁 같은 그런 국가가 멸망 직전까지 몰렸을 때도 대한민국의 국민들, 우리들의 조상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산당의 침략을 막아냈었습니다. 자, 따라서 국민 여러분, 현재와 같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 하나로 뭉쳐셔서 하나의 일치 단결된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열이 아닌 단결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라 하더라도 다른 의견을 존중해주고 서로 다른 사람들도 존중해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또한 우리 스스로가 발굴하고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호소를 드리는 것은 더 이상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의 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들 같은 오물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에게 더 이상 그 자들에게 이 나라의 국가개혁과 발전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국가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 국민과 시민이 이제는 떨쳐 일어나야 되겠다는 점을 제가 촉구드리고 강조를 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우리의 요구와 여러분들의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공직사회, 국가가 더 투명하고 더 책임감 있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들의 아이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강하고 정직하고 모범되고 윤리적이고 도덕 정신이 넘쳐나는 번영하는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하자는 얘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함께할 때 더 강해집니다. 자, 우리 실제로 전쟁 직후에 국민소득 80달러도 안 되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과 어깨를 견주었던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전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기억도 나시겠죠.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다면 어떤 힘이, 어떤 시너지가 난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미 한민족이 얼마나 강한 응축된 에너지가 이 에너지를 통해서 분출될 때 어마어마한 힘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행동이 오늘을 바꾸고 그리고 내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호소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무엇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함이 많고 짐승만도 못한 이런 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국의 혁신당의 그 자유 게시판에 글을 써서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신장식이 사퇴된다라는 거, 이런 점도 강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국민님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간통죄라는 게 없어졌어요. 지금 상당 부분 정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도덕이 불감한 자들은 가족이 있고 본래의 남편과 아내가 있어도 나다니면서 딴짓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호텔과 여관이 성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륜이라는 건 뭡니까? 아니불자의 일륜 윤자입니다. 즉 일륜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요. 그러니까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판단의 실패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자, 개인이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불륜이라는 것은 쌍방이 있어요. 상대편도 있고요. 결국 개인적 판단의 실패를 넘어서서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욕스럽게 취하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윤리적인 결함과 병폐를 노정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자, 남의 것을 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도 불법으로 탈취하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성적으로 넘어서 남의 것을 탈취를 한다. 그리고 상호간에 즐긴다. 아니 될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불륜을 저지르는 자가 불륜의 행동을 부끄럼 없이 저지르고 있는 이런 사람이 어떤 공직에 가서 공정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공변된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기대를 한다면 그 기대하는 사람이 바보죠. 그렇죠? 바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국회라는 것은 민의의 대변장입니다.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간 사람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적 자원을 관리하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이익만 탐하고 자기랑 불륜 관계에 있는 여성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이익만 추구한다면 어찌 우리 국민이 그런 사람을 우리의 대표자라고 국회에 앉혀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국민 여러분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결코 신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결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국회 같은 곳에 앉아서 혹은 행정부의 높은 직에 앉아서 일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하는 정책 결정 추진 과정, 결정 하나하나, 정책 하나하나가 이 사람의 부정한 관계를 더 탐닉하는 그런 인간 이하의 말종이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취해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욕구에 의해서 그 정책도 변질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곡되지 않겠습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이미 신장식이라는 사람은 불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에 이르기까지 거의 이재명만큼은 안 되더라도 상당 부분 범죄의 완전 조합을 이미 달성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이와 같은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전에도 공천에서 탈락한 바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지니고 있는 신장식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생각을 한다라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양심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번에는 그 자리에 나서면 안 되죠. 그러나 그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국민에 대한 책임은 이미 헌신짝처럼 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장식 같은 사람, 이정미 같은 사람들 눈에는 국민들의 자긍심, 국민들의 명예 보이겠습니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국민들의 이익 중요합니까? 내 이익이 먼저고 내 여자랑 내 남자랑 은물에게 가서 그 육체적인 쾌락을 탐하는 게 더 중요한데 국민들의 이익이 어디 그 사람들 눈 속에 보이긴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부당한 조치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들을 배격하고 쫓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장식 같은 사람이 더 이상 공정한 정책을 수립할 수도 없습니다. 집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를 조국이 선택을 했죠. 조국은 어떤 수준이죠? 조국은 저와 같이 그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같이 다녔던 자이긴 한데 제가 법대 도서관에서 조국이를 딱 2번 정도 봤어요. 그런데 조국이는 절대로 가방 속에 책이 있는 가방을 들고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학교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법시험은 더더군다나 통과될 수가 없죠. 82년도는 원희룡처럼 공부를 잘해서 서울법대를 들어간 애들도 있지만 나경원이도 있었지만 조국이가 과연 법대 갈 성적이 돼서 법대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당시엔 180점, 170점, 165점 이렇게 맞은 애들도 배짱 지원해서 들어갔던 해가 바로 1982년도입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 이전 투구도 아니에요. 완전히 개판이었습니다. 자, 오히려 사범대학교 혹은 가정대학의 커트라인이 더 높았다는 이런 아마 해괴망측한 그런 씁쓸한 추억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면 기본적인 국회의원의 윤리실천 규범 정도는 외우진 못하더라도 정확하게 읽고 과연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신장씨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들 한번 구글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어떠한 몰골을 하고 있는지 신장식의 얼굴을 보시면 과연 이런 사람이 객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일까? 아마 대단히 많은 의심을 사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정미라는 여인 또한 찾아보소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은 이정미 사진은 많이 나와 있어요. 과연 그러한 관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 나라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해왔고 어떻게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의 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지 아마 국민 여러분들 눈을 의심하게 되실 겁니다. 자, 따라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높아진 눈높이에 걸맞는 그런 의원들을 만들게 될 텐데요. 이번에도 보면 정말 그 주막집에 술 취한 막대 먹은 강아지 한 마리가 또 그 강아지를 갖다가 찬양하고 따라다니 이런 애들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죠. 자,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됐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걔는 이미 20대부터 성상납을 갖다가 생활했던 애예요. 20대가 뭐가 모자랐는지 그 시알리스라고 하는 그 발기 촉진제까지 먹어가면서 그런 성상납을 받고 매춘을 해왔던 아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경찰에서 지금 그 사건이 지금 계류 중인 것 같던데 빨리 처리를 해야죠. 빨리 처리해서 저런 애들은 범법자로 해가지고 국회에 아예 입성 자체를 시키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지금 이낙연 당도 싫다, 이재명의 민주당도 싫다 해가지고 전라도에 살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뭐 성난 김에 화난 김에 서방질한다는 식으로 조국 당에 표를 주셨는데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라도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니, 여러분들은 자녀들은 안 키웁니까? 조국처럼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더 잘하는 정경심이 같은 아내와 함께 거짓말로 그 학교 보내고 스펙 만들고 상장 만들고 무슨 인턴 경력 증명서 해서 그런 식으로 고대, 서울대, 부산 의전 이렇게 보내는 조국 부부가 정경심 부부가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더더군다나 조국의 잘못은요. 그런 그 기가 막힌 위조범 또 부정을 했지만 또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기가 막히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주머니를 털려고 했던 아주 교활한 범죄인이에요. 그런 조국이가 나와서 떠드는데 거기다가 표를 줘요. 그럼 전라도 사람들은 어느 나라 국민들입니까? 비례대표 정당이 표 줄 데가 그렇게 없어서 조국이한테 표를 줍니까? 진짜 그 기본적인 생각과 수준을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이정미와 신장식과 이정미의 이 불륜 커플을 보면서요. 지금 우리나라가 뭘 해야 될지 좀 그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요. 의식 제고 캠페인을 벌여야 되겠습니다. 무슨 의식 제고를 해야 됩니까?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가 갖고 있는 윤리의 척도가 윤리 기준점이 어떻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 윤리의 기준점과 그 기본 근간을 훼손하고 그것을 망가뜨리면 사회적으로 어떤 악 영향이 발생할 거라는 걸 강조하고 대중들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전 국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거짓말 하지 않기 캠페인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어요. 어떤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냐? 윤리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에서 배우는 윤리교육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된 사람이 자기는 본부인 놔두고 바람을 펴요. 첩을도 하나가 아니야. 둘, 셋이야. 그러면서 본처 사이 난 애들 보고 야, 너희들은 말이야. 가정을 잘 지키고 축첩질을 하면 안 되며 바람 피면 안 된다.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속으로. 아유, 아버지 말씀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아니죠. 야, 애비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바람 피면서 내가 하면 안 돼? 아빠 너도 하는데 나도 해도 되지. 아들놈도 똑같이 기집질합니다. 자, 그러면 애비가 마약을 해요. 에? 히로뽕하고 코카인하고 또 떨이라고 하는 마리화나 펴요. 그러면서 아들더러 마약하지 말라 그러면 걔가 안 하겠어요? 야, 저거 지 혼자 좋은 거 하고 있네. 나도 해야지. 따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올바로 된 가정교육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가정이 다 그렇습니까? 자, 젊은 혈기에 만나서 접합해서 애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애 안 키우고 나몰랄 하는 것들이 한둘입니까? 자, 설령 제대로 된 결혼을 했다 그래도 또 과거에 만났던 남자 여자 따로 만나서 또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이런 커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짜 시민들이 직접 감시 감독하는 역할도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왜 우리가 윤리적이어야 되느냐, 왜 도덕을 지켜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왜? 집에서도 못 가르치니까 사회에서라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걱정은 다만 학교 선생들 중에서도 불륜을 저지르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어디나 있지만. 자, 그래서 우선 시민단체에서 이런 공직자들의 행위만이라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어디 가서 부정한다. 그러면 그들의 행위를 부정으로 불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공직자들의 행태를 보고 정책 제안 로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즉 공직자들이 어떠한 윤리 규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들이 최소한도 어떠한 규정을 꼭 이행해야 되겠다. 이것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도 개발하고 또 시행할 수 있는 제안을 개발해서 국회나 관련 정부기관에 제출도 하고 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비애미가 들대먹은 집구석은 그 자녀들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말 많고 여배우랑 공짜 연애를 하고 지금 이미 전과 사범에다가 이번에 재판을 받게 되면 전과 한 15범, 6범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지금 정치를 한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담뱃값 걷었다가 그거 털어먹고 야반도주했던 아버지, 개주들 개돈 모아서 그 돈 갖고 털어먹고 야반도주했던 그런 부모.
자, 그 밑에서 자라는 애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규적인 학교도 안 다니고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가고 그런 교활하고 나쁘고 사기꾼적인 포악한 잔혹스럽고 더러운 심성이 사법시험을 보고 패스를 하게 되니까 저는 살인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고 조직폭력배들과 돈을 거래하면서 그들의 야욕을 충족해주는 그런 정치 행정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가 지금 심각한 병리 현상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요, 이런 범죄자들이 사회 내에서 활개치고 다닐 수 없게끔 여러 가지의 공동체가 건강한 시민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연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무슨 단체가 될지 학계가 될지 전문가가 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은 건강한 생각을 갖고 연대를 해야 돼요. 그러나 물론 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도 학생들을 성적으로 갈취하는 이런 더러운 놈들이 있어요. 놈만 있을까요? 요즘에 연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기반을, 토대를 우리는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퇴락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공직자들만큼이라도 윤리성을 기초로 한, 윤리성을 주제로 한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사회를 좀 바꿔봐야 되겠어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공직자의 윤리성과 그들이 갖춰야 될 윤리적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져야 됩니다. 즉,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화 토대가, 문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정책을 목표로 정하고 감에 있어서 모든 공직사회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공정성이 확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누굴 대상으로 합니까? 결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청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 학생,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윤리 도덕 교육을 함양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공직에 진출되어 있는 공직자라 하더라도 정책 결정자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뭘 하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부정하지 않도록 가정 놔두고 어디 나가서 외간 남녀들끼리 만나서 모태를 전전하는 이런 일들이 신장시나 이정미처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근간을 구축해야 됩니다. 운동권에 있는 애들은 동지적인 사상적인 결합을 위해서 몸 따위 섞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천 여로 결혼하는 거 오히려 수치일 수도 있어요. 왜? 동지적 결합을 못 해본 멍청한 아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건강하게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어떤 그 성공적인 공직자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요. 그리고 공직자의 정확하고 명쾌하고 도덕적인 결정이 개인의 삶과 사회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강조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사례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요, 북한에서 말하는 북한 공산당 전체 아닙니다. 북한 공산당 한 기껏해야 300~400만 명밖에 안 돼요. 정예 병력들을 사상으로 일치시키고 강화시켰을 때 사회가 획일적인 사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범적인 윤리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서 선행이 된 그런 사례, 혹은 그 정반대 사례 같으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손해와 손실이 발생하겠죠. 가정이 파탄되겠죠. 자녀들이 엉망이 되겠죠. 이런 사례들을 발굴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번에도 신장식과 이정미가 가진 그 성적인 불륜관계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자, 신장식의 부인이 어떻게 파멸됐고 신장식이 그 본처와사에서 난 아이가 어떤 식으로 성장했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귀중한 사례로 발굴해서 너희가 개인이 부정하고 불륜을 저지르면 한 배우자가, 한 자녀가 또 여러 자녀가 될 수 있겠죠. 가정이 파괴된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정해지는 컨텐츠, 그리고 그 컨텐츠가 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다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비디오 시리즈 실제 사례를 통해서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제작을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비디오 시리즈를 통해서 공직자의 윤리적인 잘못된 결정과 그 결심이 어떻게 파괴적인 파멸적인 결과를 갖고 오냐. 그리고 정반대로 그런 것을 벗어나서 정직하고 도덕적인 결정한 한 정책 결정자의 판단은 어떠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것들을 양면을 다 볼 수 있는 비디오 시리즈를 한번 만들자고요. 그리고 웹사이트에서도 공직자들의 윤리 자세와 그들의 정신 자세, 그들에 대한 교육 자료 이런 것들을 올리고 또 시민들의 피드백 섹션을 갖다 포함해서 야 어디 봤더니 말이야 무슨 의원이 누구랑 만나서 대낮에 뭐 하고 있더라. 혹은 뭐 어떤 여자 의원이 누구 만나서 뭐 하고 있더라. 얼마 전에 보면 부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정치한다고 부정하고 온갖 짓을 해놓고 본 남편하고 나중에 보니까 쌍욕하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것들이 동영상으로 나오기도 하던데 이것처럼 공직자의 윤리적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 강조하는 이런 웹사이트들을 만들자고요.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캠페인도 벌려서 해시태그도 걸고 투명하지 못하고 나쁜 짓을 했던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잘했을 때 투명하고 올바른 일을 했을 때도 그것을 해시태그 걸어서 그런 것도 널리 알려야 되겠죠. 야 이렇게 훌륭한 공직자가 있다. 이런 훌륭한 인성도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음과 양의 똑같은 면을 갖다 다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계몽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각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포럼이라든지 또 설문조사, 피드백 수집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선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게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곳곳에 발전하는 모텔업, 그래서 돈 벌겠죠. 호텔, 다 돈 벌여.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피곤해서 휴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중에는 가정을 두고 본래 부인을 두고 본래 남편을 두고 몰래 다니면서 그 육체적인 쾌락을 하기 위해서 잠깐 머무는 곳이 호텔, 모텔, 여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좋은 사례를 보시는 거예요. 이정미와 신장식과 이정미. 신장식보다 6살이 많아요. 옛날에 무슨 우리 젊었을 때 영화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익은 사과가 더 맛있다. 뭐 이런 영화를 갖다가 보고서 몸소 체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차탈레 부인의 사랑. 뭐 이런 영화들이 있었죠, 과거에. 그런 걸 보고 지금 때 와서 구현해 보고자 하는지 몰라도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욕정이 일어나도 그 욕정을 이성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냥 육체적인 욕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무 데 가서나 발정난 개모냥 거시기를 하고 남자 여자 똑같죠. 지금 수원에서 어떤 진짜 인간 수준도 안 되는 녀석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역사의 모든 인물들을 성적 놀이게 성에 심취해서 정말 성 발작으로 다니는 발정난 개모냥 그 묘사했던 놈이 있는데 그런 자들도 국회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역사 교수입니까? 교수는. 예? 그런 애들이 교수하면 나도 교수해도 되겠네. 학위는 없어도. 예? 지금 이런 식으로 국가가 사회가 지금 망조가 들어갔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 제 방송을 보시게 되면은요, 다들 지금 조국의 혁신당인가요? 조국이가 하고 있는 당에 홈페이지 찾아가셔갖고 이 신장식이 국회의원 직을 박탈시켜라. 뭐 제목은 모르다라셔도 좋아요. 뭐 위협하는 얘기로 써도 좋고 비난하는 쪽도 좋고 풍자풍도 좋고 얼마든지 신장식이부터 제거해라. 근데 신장식이만 나가면 되나요? 그보다 못지않게 범죄자가 있죠. 이미 2심에서까지 판결을 받은 조국이. 이런 애들도 더 이상 국회에 남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지금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저렇게 서울대학교 나와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서 교수 강의도 안 하면서 월급이나 받아 처먹다가 나중에 또 퇴직금까지 받고 이제는 법정에서 지금 2심에서도 지금 구형이 됐는데도 구속 처리를 안 해버리니까 저게 지금 나와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자, 기도 안 막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없어질 놈이 신장식뿐만 아니라 조국이도 있고
뭐 1번 받은 박은정이도 마찬가지죠. 에? 박은정이 얼마나 많길래 이 이름을 갖다 그런 식으로 박은정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지간에 그 박은정이는 부부 세트로 부정과 부패를 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의 혈세를 갖고 연봉 수억대로 받게 되는데, 이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선거제도가 악용돼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부정선거가 많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되니 제가 별도로 방송에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격관 TV 그레이트 게임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장 최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